다시 미국에는 트럼프 시대가 열리면서 각국의 외교전도 꽤 분주해졌습니다. 특히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당선인은요, 친소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친분을 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게 대체적인 미국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그럼 다가올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진짜 실세로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바로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그런데 한국을 찾았던 일이 그래서 더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When a would-be assassin tried to kill my father on July 13th of this year, I believe we saw the hand of God in action. Something that should have never happened, something that frankly should have been a very easy shot, was diverted in a way improbable or inexplainable through any other way other than faith. So for me, my father, our family, whatever faith we had was that much stronger in that moment. And I think so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at that moment, they became stronger. 몇 달 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한 대형 교회에서 직접 간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위원장이. 네. 아버지가 이번 피격, 암살 사건에서 죽지 않은 건 은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글쎄요, 생각해보면 실세 중에 실세인 큰아들이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 저렇게 강연, 연설을 했다는 것도 참 눈에 띕니다. 지금 이제 1기 트럼프 시대와 2기 트럼프 시대와 좀 다른 게 뭐냐면 1기에도 이제 이 딸인 이방카와 사위인 쿠시너가 굉장히 실세로 활동을 했었죠. 백악관 고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이 대외 관계, 특히 중동 관계는 쿠시너가 다 담당을 했었고, 근데 이번에 특징적인 거는 이방카와 쿠시너가 보이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잠깐 보였는데, 근데 대신에 이 장남과 차남과 며느리가 사실상 이제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주니어 같은 경우는 지금 인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아마 이 트럼프 주니어가 이 인사 검증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1기와 좀 다른 의미는 1기 때는 그래도 공화당의 주류들이 이제 트럼프의 중심에 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쌓아놨던 공화당 주류와의 관계를 가지면서 외교를 해왔다면 지금 2기는 조금 주류는 뒤로 밀려나고 지금 트럼프의 가족들, 그다음에 이제 강성 이 복음주의자들 중심으로 하는 이제 종교계 여기와 지금 직접적으로 연결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기 트럼프 시대를 맞이하면서 1기 때의 전통적인 이 보수 주류와는 좀 다른 차원의 지금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아들인 장남인 주니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마 이번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 특히 최근에 이제 신세계 정용진 회장과 이제 좀 친분을 과시했던 그런 사진도 있고, 특히 이번에 보면은요, 주로 이제 미국의 아주 전통적인 기독교, 복음주의 기독교 여기에 굉장히 뿌리가 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 우리나라의 이 종교계와 그다음에 이제 재계 이쪽에서 이제 트럼프 측의 이 좀 로비선을 마련하는 그 전략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정부 측에서도 꽤 이런 부분들을 좀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장한 목사라든지 이런 분들 등등을 상당히 이제 그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이 트럼프 2기 시대는 1기 시대와는 좀 달리 점점 더 가족주의, 즉 패밀리가 굉장히 강해진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아들이 인사검증하고 며느리가 돈 자금 모금하고 거의 그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저 장남이 이제 앞으로 그 백악관에 입성할 사람들 다 검증한다면서요? 그렇죠. 딱 원칙이 그겁니다. 우리 아버지보다 똑똑한 사람은 안 된다. 이런 이제 원칙을 내세우고 있어요. 자, 그런 걸로 비춰봐서는 우리도 어차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미국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런 것에 맞춰서 우리가 좀 로비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주니어, 저 장남이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게 아니라요, 정확히는 2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앳된 장남과 젊은 트럼프 당선인의 모습. 구자영 차장. 98년도에 거제에 있는 대우조선해양을 찾았던 적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한화오션인데요. 당시만 해도 이제 전경련 회장을 맡고 있던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과 인연이 좀 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우건설과 이 트럼프라는 브랜드를 함께
사용하기로 하고 이 트럼프 타워, 트럼프 월드를 이제 서울 영등포에도 짓고 저 용산에도 지었는데요. 이제 이런 그 투자 협약을 하기 위해서 이 한국을 방문했다가 이 대우조선 해양을 이제 한번 방문을 한 겁니다. 이 거제까지 내려가서 1시간이 넘는 홍보 영상을 시청하고 이 야드 투어라고 하죠. 예. 워낙 이제 조선소는 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이 주요 시설들을 돌아보는데 이 당시 대우조선 해양에는 골리앗 크레인이라고 한국에서 가장 큰 이 높이가 100m, 길이가 180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크레인이 있었습니다. 예. 그 크레인을 보고 한번 올라가 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그 크레인을 올라가게 해줬더니 예. 이 주변 풍경이나 조선소 전경을 보고 great, 굉장히 대단하다. 뭐 이렇게 이 찬사를 쏟아냈다고 합니다. 예. 당시에 장남이 함께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한국과의 인연이 각별하다. 이것이 새삼 이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당선인은 꽤 한국을 자주 찾았고 당시 부동산 사업가이기 때문에 이 대우조선해양 말고도 이제 화면으로 만나 보겠지만 지금도 여의도에 있는 트럼프 홀드라고 하잖아요. 고급 오피스텔. 당시 개관식에 직접 참석해서 본인 이름을 딴 그 서울 한복판에 있는 여의도와 용산에 지금도 이제 트럼프 건물이 있는데 저 해당 고급 오피스텔을 찾아서 저렇게 개관식도 하고 커팅식도 참석했던 여러 한국과의 인연은 뭐 적지 않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그 이듬해 99년에는 본인 이름을 딴 저 고급 오피스텔 준공 때도 찾았고 지금도 이제 여의도에는 저 트럼프 월드가 건물이 2개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연들은 좀 많은데 저희가 대우조선해양에 집중한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김대영 의원님. 예. 어젠가요? 그 트럼프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첫 통화를 할 때 조선소를 언급했거든요. 조선소. 예. 우리나라의 조선업 기술은 뭐 세계 최고 수준인 건 알겠지만 콕 집어서 배 얘기를 트럼프 당선인이 한 이유가 있을까요? 전 2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예. 기존의 이제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미국의 적은 중국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2기 행정부는 그러려면 이제 중국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지금 사실 중국 해군의 이 군함 숫자가 지금 미 해군을 초월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따르면 이제 중국의 각종 전투함이 한 234척 되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미 해군 같은 경우는 219척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실 지금 미국이 많은 전투함을 찍어내기에는 조선소들의 역량이 안 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MRO라고 영어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운영 유지 보수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앞서 대우조선해양 얘기해 주셨지만 예. 이제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실제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를 했고 지금 이제 HD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MRO 사업에 지금 뛰어들기 위해서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고요. 예. 그만큼 미 해군 입장에서는 현재 있는 전투함들의 운용 유지 보수가 굉장히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 이걸 하려고 하니 기술도 없고 예.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 일본의 조선소들과 좀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좀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그 미국에 좀 한국의 조선소들이 와서 이런 좀 고부가 가치 선박들을 좀 만들어 달라. 역시 사업가 출신답게. 예, 그런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우리나라가 배 만드는 기술 하면 세계 최고니까 아까 지나갔던 자막을 다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조선업, 조선기술, 배 만드는 기술은 세계 최고니까 참 이례적이었습니다. 대통령과 12분 정도 윤 대통령과 통화를 한 트럼프 당선인이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정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미국도 이게 절실하다. 26년 전 대우조선해양에 이 방문했을 당시 사진도 그래서 좀 많이 겹쳐 보이죠. 그 가장 최근에 찍었던 트럼프 당선인의 가족 사진이 바로 이겁니다. 플로리다 찍은 가운데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있고요. 오른쪽 트럼프 주니어의 장남의 모습도 있고 뭐 배런 거의 2m가 넘는다고 하던데 아들의 모습도 물론 그런데 가족 중심의 백악관을 꾸릴 거다는 전망도 있지만 오늘 알려지기로는 이 사람, 가족이 아닌 이 사람은 이미 백악관의 비서실장으로 낙점이 됐습니다. Let me also express my tremendous
appreciation for Susie and Chris, the job you did. Susie, come here. Come here, Susie. Susie likes to stay sort of in the back, let me tell you. The Ice Maiden, we call her the Ice Maiden. Come here, Susie. Susie likes to stay in the background. She's not in the background. Come here, Susie. 수지 와일스라고 공동선대위원장이고 거의 뭐 말하라고 해 대통령이라고까지 불리는데 그 구장처장님 네. 부친이 한국전 참전 용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국과의 인연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미식 축구 선수로도 활약을 했고 은퇴한 이후에는 이제 해설자로도 이 미국 국민들에게 상당히 친숙한 인물인데요. 그 딸인 그 수지 와일스의 경우에는 이 1980년 레이건 대통령이 대선에 도전했을 때부터 이 미국 대선을 직접 참관을 하고 관여를 했다고 합니다. 2016년에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할 때도 선거 컨설턴트로 역할을 했고 이번에 재선을 할 때 이 선거 구호를 만들 때에도 수지 와일스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라는 구호를 만들었는데 1980년 레이건 대통령이 내세웠던 구호가 Let's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러니까 마가의 원조격인 이 대선 슬로건으로 이기는 것을 경험했던 수지 와일스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공을 인정했기 때문에 바로 그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임명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측근과의 또 한국 인연, 트럼프 당선인 본인에 대한 여러 우리나라와의 접점들 얘기를 오늘 알려진 얘기와 함께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